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쌍둥이 판다가 태어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네. 불과 2달 전에 또 다른 아기 동물 한 마리가 태어나서 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바로 지난 5월 29일에 태어난 아기 기린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는 이 태어난 지 한 달쯤이 됐던 지난달 21일에 이 세계 기린의 날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는데 아빠 세븐과 엄마 한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수컷 기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마루가 일주일쯤 됐을 때 모습인데 네. 태어났을 때 이미 190cm 정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 지금은 거의 뭐 한 2m 가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루를 담당했던 사육사는 지금까지 봐왔던 아기 기린 중에 이 마루가 가장 키가 크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루는 지금도 엄마와 함께 아직은 내실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아마 오는 8월쯤이면 밖에서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뭔가 저 순한 눈망울이 참 귀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역시 기린은 기린이라서 태어나자마자 키가 2m에 가깝다니까 네. 정말 놀라운데 이 기린의 목이 보통 얼마까지 자라는 건가요? 이 길이는 보통 발끝에서 뿔 끝까지 이 길이가 한 6m까지 자라는데 네. 목 길이만 2m에서 2.5m 정도 네. 자란다고 합니다. 목 무게만 250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목이 엄청나게 길지만 목뼈의 개수는 사람과 같은 7개입니다. 아. 목이 짧은 동물인 뭐 돼지나 사자 같은 동물들도 모두 7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포유동물들과 이 뼈 구조는 같지만 뼈 하나하나의 길이가 아주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긴 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목이 정말 기네요. 2m면 지금 제 키보다 긴 건데 그렇죠. 네. 정말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게 보통 진화의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린의 목이 진화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린을 뭐 진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이 먼저 먹이 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설이 아주 많은데 경쟁자를 피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이 목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이 목이 길어졌다는 설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찰스 다윈의 주장인데요. 과거에 이미 목 길이가 조금씩 다른 여러 기린 개체들이 있었고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서로 경쟁하면서 이 목이 더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무작위로 일어난 변이 가운데서 이 환경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 수가 다수가 됐다 이런 설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목이 긴 기린으로 점점 더 진화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게 먹이 경쟁보다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인데 날이 점점 덥고 건조해지면서 숲이 조금씩 사막화가 되면서 이 나뭇잎들이 적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기린이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체온 조절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목과 다리를 좀 더 길게 진화를 해야 했다 이런 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열을 더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린의 목에 관련해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도 아니고 이제 기린만 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016년에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기린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목이 길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유전적인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네. 이 연구팀은 기린과 중에서도 목이 짧은 동물인 오카피라는 동물과 이 기린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독 기린에서만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났는데 네. 현재 남아있는 기린과 동물이 기린과 오카피 딱 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아마도 기린의 목을 길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밝혀졌을까요? 네, 사실 이 유전자는 사람과 뭐 쥐 같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기린의 목을 길게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유전자는 심혈관계 기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린의 목이 2m가 넘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 머리가 심장보다 2m 이상 높은 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뇌까지 혈액을 보내는데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할 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린은 다른 포유류보다 심장이 유난히 크고요. 또 혈압도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심혈관계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몸집에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은 뭐 이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목이 길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유전자 변이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린의 진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먹이 경쟁 때문이 아니라 기린이 이 박치기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목을 길게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중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들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690만 년이 된 암석을 추적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원시 기린 종의 두개골과 4개의 목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린 종의 머리에는 한가운데 이 접시 모양의 평평한 뿔이 있었는데요. 네. 이 마치 윗부분을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이 납작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납작한 뼈 위에 케라틴이 덮여 있었는데 이 케라틴층이 자라면서 낡은 부분이 벗겨져 나가고 돔 모양의 이 뿔 모양을 형성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이 앞서 뭐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헬멧 형태의 뿔이 목뼈와 바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이 연결된 목뼈가 아주 두껍고 정교하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 과학자들은 기린이 과거에는 머리를 이용해서 박치기 형태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기린은 지금 보시면은 이 짝짓기 싸움을 할 때 네. 목을 휘둘러서 상대를 공격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머리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수컷끼리 싸움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짝짓기 경쟁을 위해서 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기린 싸움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또 치열하게 네.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기린이 머리가 사실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지능이 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 기린은 머리가 작은 만큼 또 몸 크기에 비해서 뇌가 작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몸무게가 뭐 700kg에서 많게는 2000kg까지도 나가는데 뇌의 무게는 이 몸무게 0.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뇌의 크기와 지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기린에게도 이 이야기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최근 독일 연구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물원의 기린 4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기린이 기본적인 통계 계산을 바탕으로 이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수컷 기린 2마리와 암컷 기린 2마리에게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2개를 보여줍니다. 네. 이 한쪽에는 기린이 좋아하는 당근을 더 많이 넣고요. 다른 쪽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호박을 더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두 용기를 기린한테 5초 정도 보여준 뒤에 무작위로 이 아무 채소나 하나를 꺼내서 기린에게 양손을 내밉니다. 이런 식으로 20번 정도 기린한테 어느 손을 선택할 것인지 기회를 줬는데요. 기린이 적게는 65%, 많게는 90%의 확률로 당근이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먹이가 더 많은 용기에서 꺼낸 채소 쪽 손을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린이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당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본 다음에 이런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기린이 네. 통계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다.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세계 기린의 날에 대해서도 설명을 네.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날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앞서 이 아기 기린 마루가 이 세계 기린의 날에 맞춰서 공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세계 기린의 날은 2014년에 국제 기린 보호 재단이 야생 기린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6월 21일인데 네. 이 목이 긴 기린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를 기린의 날로 정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린도 멸종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인 건데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 야생 기린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원에서 쉽게 만나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뭐 조용히 사라져가는 동물들인 만큼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렇게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 아니라 목이 길어서 더 재미있고 또 신기한 기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